자, 즐거운 라디오 9월 25일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제목: 트럼프 정말 탄핵되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탄핵 절차 돌입, 미국 발칵 뒤집혔다. 단기 달러 현금이 바닥난 미국, 그 사태의 전말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공식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의 탄핵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불립니다. 트럼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차기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가장 유력한 인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자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시되었습니다. 7월 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당시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들이 오고 갔다는 정보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었다는 미 언론 보도에서 본 스캔들이 출발하였고, 트럼프가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을 협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와의 통화를 최소 한 주 이상 앞두고 백악관 비서실에 약 5천억 규모의 군사 지원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트럼프가 물고 늘어지는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자의 부패 의혹은 과거 바이든이 부통령 재임 시절 아들 헌터의 부패 연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측의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하지 않으면 1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대출 보증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서 미국 하원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탄핵 조사에 돌입하였습니다. 미국 재선이 대략 1년 3개월 정도 남았죠. 이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민주당이 트럼프에 대한 탄핵 카드를 뽑아들면서 미국 내에서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주도 하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핵심적인 사안은 트럼프가 정말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미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남용하고 혹여나 외국 정상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구했는지 밝혀내는 데 집중이 될 것이고,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에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 혹여나 불필요한 압력, 위협, 협박의 정황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SNS에 유엔에서 많은 일과 성공을 거둔 이 중요한 시점에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이를 망치고 마녀사냥, 쓰레기 뉴스로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전화통화, 녹취록을 듣지도 않았다면서 완전한 마녀사냥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팩트는 하원이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의 탄핵 여부에 대한 진위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것이 표결까지 진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죠. 조사를 넘어서 실제로 탄핵 과정에 돌입할 경우에는 재선은 물론이고 이 상원, 하원의 선거 구도 자체에도 엄청난 이슈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당연히 의견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찬성의 의견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하원의 경우에는 그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많습니다. 민주당이 전체 435석 가운데 235석을 보유하고 있어서 과반을 넘기고 있고, 만약에 하원이 이 탄핵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받게 됩니다. 탄핵안이 최종 통과가 되려면 상원 의원 전체의 3분의 2가 찬성에 투표를 해야 하고, 이 상원은 공화당이 더 많아요.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7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면 설사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상원 단계에서 이 탄핵이 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할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도 강한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 탄핵 압박에 대해서 트럼프는 논란이 되는 전화통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펠로시 입장에서 이러한 국면은 정말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일 텐데요.
그동안 탄핵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 탄핵 추진 과정 자체가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분열을 유도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언론, 여론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은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가 않았죠. 오히려 어설프게 탄핵 국면을 잡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이었고요. 7월에 워싱턴 포스트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지 말아야 한다, 탄핵에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만큼 부담이 컸던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도 큰 변수를 창출하지 않고 현재 흐름대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트럼프를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 증거가 분명히 포착되었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마시키는 것도 추후에 나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에 계속 눈 감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탄핵안이 상정되더라도 정말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공화당이 과반수를 점유한 상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트럼프가 밝히겠다고 한 녹취록에서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혐의 없음, 무죄로 판정이 난다면 오히려 민주당 쪽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탄핵 국면에서는 여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만큼 여론이 어느 쪽의 편을 들어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고,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번 스캔들에서 특별한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재선에서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이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 민주당 이 대선 후보 1순위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의혹 역시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멸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국면으로 전개가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 금융시장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는데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 사실에만 주목이 되었지만 실제로 미국 자금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단기 달러 유동성, 달러 현금이 바닥났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융회사들끼리 거래하는, 주고받는 이 오버나이트 금리,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입니다. 이 초단기 금리가 6%대까지 폭등을 했는데요. 이 초단기 금리가 폭등을 했다는 것은 시중에 풀려있는 현금이 일시적으로 바닥났다는 것이죠. 통상적인 오버나이트 금리는 기준금리 범위, 즉 현재 수준에서 2% 초반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오버나이트 금리가 이 레인지를 넘어서 폭등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자금 경색이 발생했을 때나 가능한데요. 이렇게 상황이 급박해지자 연준에서 빠르게 500억 달러 가량을 풀었죠. 레포 거래를 통해서 자금을 풀었습니다. 일정 기간 뒤에 되팔겠다는 조건으로 채권을 사들이고 현금을 푼 것이죠. 이 레포 거래를 통해서 연준이 자금 시장에 급박하게 돈을 푼 것은 리먼 사태 이후로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자, 돈 되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양적 완화. 미 연준은 리먼 사태에 이은 경제 위기 이후로 끊임없이 시중에 저금리로 돈을 풀면서 양적 완화를 해왔는데, 시중에 현금이 바닥났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현 상황에서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2년 전부터 연준은 긴축 정책을 시행해왔죠. 미국 경기가 호전되고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뛰면서 이 연준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시행한 이 긴축의 강도가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크고 강했기 때문에 단기 달러 유동성이 바닥나는 사태가 촉발된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략 6개월 기간 동안 미국의 M2 광의통화의 월별 증가율을 보면 거의 증가폭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되지 않고 좀 묶여있던 것이 이번 사태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월가에서는 이 초단기 금리의 급등 현상을 일시적인 혼란, 이벤트로 평가를 했는데, 해당 이벤트가 발생한 16일 무렵은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 분납 마감일과 겹쳤기 때문에 기업들이 금융회사에서 단기간에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미국이 대규모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왔다는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트럼프 정부 이후로 지속되는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과 연준의 긴축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연준이 단기 자금 시장에서 통제력을 일정 부분 상실했다. 통화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고, 또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초단기 자금 시장으로의 공급이 과거보다 힘들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적 완화를 재실시하면서 연준에서 본원 통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고, 금융기관들에게 규제 강도를 낮춰서 이러한 이벤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채권, 이 부채에 비해서 시중에 현금이 적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이며, 이 부분에서 이 부채와 현금의 리밸런싱, 즉 현금을 늘리는 수단 방안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실패해서 지속적으로 현금이 이 부채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 온다면 현금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오히려 실물 자산 등의 타격이 가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이 다시 양적 완화, QE에 나서서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